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 지휘체계 문제점, 그리고 수사 외압 의혹 등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의 세월호 수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6개월 동안 수사를 했고 2014년 당시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참사 책임에서 제외됐고 현장 책임자였던 해경 소속 123 정장에게만 구조 실패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증이 끝난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 검찰이 특수단을 꾸려 재수사에 나서기로 하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 말입니다. 황 대표는 검찰의 재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가 조용히 처리되기를 바랐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는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을 통해 해경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정부 책임자에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또 해경 등 현장 구조와 지휘 계통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를,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와 관련해선 직권남용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2014년 당시 검찰은 사고 원인과 구조 실패 책임 등 여러 의문을 남기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5년 7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린 검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늦은 재수사지만 늦어진 만큼 이번에는 명명백백히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한 번 더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주요 뉴스를 큐브 속 육하원칙으로 풀어보는 육면 시선 뉴스큐브. 오늘은 이슈 브리핑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건져내지 못한 진실이 또 처벌받아야 함에도 처벌받지 않은 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5년 7개월 만에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재수사에 착수하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검찰이 밝힌 겁니다. 네, 이번 수사는 참사 당일 현장의 구조 과정 그리고 정부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날의 시간을 정밀하게 나눠서 모든 의혹을 매듭 짓겠다는 게 검찰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허윤 변호사 그리고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윤석열 총장 체제 출범한 뒤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특수단이라서 아무래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로 크게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사실 윤석열 총장 체제 이후에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되는 특별수사단이고요. 예. 특별수사단이라 함은 아시겠지만 예전 중수부를 대체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중수부는 그 전임 대통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소환 조사를 했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권력이 집중됐었던 부서라는 평도 받았는데요. 예. 사실 뭐 그러다가 2009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인해서 네. 이제 특수단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지 않고 이 대검에서 직접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지휘를 받아서 윤석열 총장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게 이 특수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관혁 네.
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잡음이 생길 수도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 검찰에서도 충분히 이 점을 알았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종결, 수사의 완성을 위해서 이 임관혁 단장을 임명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도 예. 얼마나 이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 안팎에서도 좀 특수통들이 모였다. 뭐 인선을 보니까 검찰총장의 의지가 보인다. 뭐 이런 평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짚어주신 것처럼 그 임관혁 단장의 이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임관혁 단장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좀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확실하게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임관혁 단장은 과거 이력이 뭐 여권이라든가 아니면 세월호 유족들이 이렇게 좋아할 만한 이력은 아닙니다. 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우병우 전 수석의 뭐 사단이다. 뭐 우병우 전 수석이 법무부에 있을 때 같이 근무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잘못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이번 기획기를 통해서 검찰이 그동안에 쌓였던 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벗어날 수 있는 네. 기회가 됐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면서 물론 자기 자신의 의지가 있었지만은 검찰 개혁의 기득권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냐, 또 과한 수사다 하면서 검찰을 집단주의적 부분에 대한 이제 비난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자기 자신 인사청문회 때 얘기했던 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얘기를 거듭 얘기했습니다. 네. 이번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과거 2014년부터 지금까지 5년여 동안 검찰이 수사했지만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예. 또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수사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하여튼 어떤 사람이 단장이 되든 총책임자가 되든 간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끝을 볼 수 있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는 그런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밝혀낼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기대합니다. 예, 장훈 위원장도 아까 저희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만 사실은 이 내용 전반에 대해서 구조 과정, 뭐 외압, 은폐 의혹, 사고 원인, 처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족 그리고 불신 이런 것들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시 이제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한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민주화된 국가에서 특히 국가기구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직도 이 국가기구에 대한 불신이 5년 지난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구에 대한 불신이 지금 짙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문제인데요.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그 구조 과정이죠. 네. 구조 과정에 대해서 그 부분이 명쾌하게 지금 계속해서 유족들이 세월호 특조위라든가 이런 사참이라든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헬기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네네. 구조 과정이 투명하지가 않은 문제, 뭐 VTR, DV가 없어졌다라든가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 문제입니다. 이건 상당히 정치적이고 정권적인 문제인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정권이 이제 발생한 문제였고 사실상 이 사건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외압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검찰이 정치적 중립 얘기를 하는데 예. 이 문제에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검찰이 이번에 수사를 할 것인지 상당히 예. 귀추가 저는 주목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조 과정도 저희가 밝혀내야 하고 또 5년 넘게 지금 오리무중인 침몰 원인도 함께 밝혀져야 할 텐데 지금 세월호 내부에 있던 CCTV가 조작됐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CCTV 영상이 그 저장된 녹화 장치, 앞서서 짚어주셨지만 DVR이 이제 바꿔치기 됐다라는 의혹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DVR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3월에 이제 수사 의뢰를 했었는데요. 네. 참사 3분 전까지만 기록이 있고 그 뒤에는 없다라는 게 이제 의혹의 핵심입니다.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 CCTV를 침몰 이후에도 봤다는 생존자가 있어서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과 과연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에 CCTV가 꺼졌는지 아니면 네. 그 이후에도 계속 녹화가 됐는지 그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 특위가 밝힌 게 이 DVR 자체가 바꿔치기가 됐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제 수거를 한 이 DVR에
고무 큐브가 있었는데 이 고무 큐브가 보이지 않는다. 네. 그 의혹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수거했을 당시 그 이제 세월호 선체 내에 있었던 이 DVR을 보면 그때 당시 찍은 화면이 있거든요. 예. 이 화면을 보면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해경이 검찰에 제출한 이 DVR을 보니까 이 잠금 장치가 풀려 있더라.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특조위가 제시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예.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성공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검찰이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들여다볼 게 적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짚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으로의 절차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본다면 지금 특수단이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조사를 한 부분에 이어서 그 내용을 뭐 넘겨받는다든지 아니면 긴밀하게 이제 협력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의문이긴 한데 그러면 특수단이 특조위와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내용을 넘겨받아서 수사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제 세월호 특조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 관련된 자료들을 모았고요. 네. 네네. 하지만 이제 그쪽은 진상 규명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예. 진상 규명이라 하면 책임자를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되기 이전에 예. 도대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고 뭐 예를 들면 구조 작업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예, 예. 것들을 먼저 규명을 사실관계에 했거든요. 대한 파악이 그렇습니다. 파악을 하고 네. 그 진상 규명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예.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에 예. 검찰이 이 부분을 가지고 누가 실제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예. 책임자 처벌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특수단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장훈 위원장 전화 통화에서도 이제 짚어주신 부분인데 세월호 참사 당일에 이제 긴급 치료가 필요했던 학생, 이 학생이 헬기로 이송을 했으면 20분이면 가는 거를 배를 3번이나 갈아타면서 이제 4시간 40분이었나요? 그렇게 길게 이제 갔던 그 의혹도 얼마 전에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아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이 단원고 학생입니다. 네네. 네. 그 어머니가 그래서 국회 와서 기자회견했던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천인 공노할 얘기죠. 정말 헬기로 수송을 하면 20분 만에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이었는데 하여튼 해경청장이 그 헬기를 탔다. 이런 것이 이제 사참위에 이게 뭐 밝힌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문제는 정말 명백하게 밝혀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당시 해경청장이 만약 그랬다 그러면은 네. 그러한 문제인데 사실 이것이 하나의 비근한 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특조위가 2015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새누리당이 상당히 방해를 했던 게 사실이었죠. 그래서 뭐 수사권, 기소권 문제, 또 예산 문제, 그래서 또 특조위가 또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제 그만두고, 그러다 2017년 정권이 바뀐 다음에 또 2017년에 다시 구성됐지만은,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요. 특조위에서. 네. 그러니까 예. 정황 증거, 정황 증언 정도만 지금 모아놓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특조위 이번에 사참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그 검찰에서 이런 특수사안이 꾸려졌는데 아직까지 얘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급조된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조위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유가족들의 그 문제 제기가 어떤 것인지, 의혹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그 중에 사실인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좀 의혹 수준이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가기구와 검찰이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부분도 사실 좀 주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앞서서 장훈 위원장도 밝혔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도 거론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현 대표고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핵심적인 의혹에 서 있는 분들이고요. 예, 일단 122명을 고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특수단에 고발을 하게 되면 관련된 내용을 수사를 해야 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번씩은 들여다볼 것 같은데 일단 유가족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로 고발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뭐 직권남용죄 이렇게 좀 우리가 볼 때 좀 무시무시한 예, 예. 죄명으로 고발을 할 거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이제 수사단에서 조사를 할 것 같고요. 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경일 해경 123 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조사를 받게 되고 기소가 될 것 같으니까 예.
하지 말아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혐의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지방선거 전에는 선거 수사를 그러니까 수사를 선거 뒤로 미뤄라라고 예. 네. 누군가에게 외압을 행사를 했는데 그게 윤대진 현 수원지검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때 청와대와 해경 사이에서 주고받은 통신 내역이 있습니다. 예. 이 통신 내역을 가지고 있는 상황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단을 해라라는 또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얘기는 박영수 특검이 이미 한 차례 조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상당 부분 혐의를 규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예. 이제 특검법은 최순실 관련된 국정농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제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수단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 장훈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게 7년인데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2021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관련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단이 어쩔 수 없이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우병우 민정수석까지 차례차례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지금 이 내용 봐서 제가 유영하 교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당시 이제 세월호 의혹 중에 그 당시 야당에서 제기했던 것은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꾸준하게 제기됐던 의혹 중에 하나고 근데 그냥 단지 그때 당시 의혹으로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이 어떤 수사의 대상으로 오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건 뭐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그 대목은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검찰에서 들여다봐야겠죠.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적 외압 의혹 문제 아닙니까? 네. 이것을 이제 어떻게 검찰이 이번에 윤석열 총장하의 특별수사단이 어느 정도까지 밝혀내라는 것이 국민적 제일 관심인데요. 예. 6시간 의혹 포함해서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황교안 지금 대표 네. 이름 거론된 사람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다 검찰 출신들입니다. 검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검찰에서 아주 급속도로 성장한 아주 로얄적 로드를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현재 검찰하고 상당히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지 않겠냐 이런 의혹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특별수사단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수사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은 이것이 뭐 제1야당 대표다, 뭐 정치인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세월호 사건 관련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찰이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예. 그동안에 멍해졌던 검찰의 불명예라든가 이런 부분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6시간 문제는 당시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 뭐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죽어가는데 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이것이 탄핵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의혹입니다만은 그러한 국민들의 의혹 문제에 대해서 정권적 차원에서 이걸 덮으려고 자꾸 노력했다. 그것이 결국은 뭐 청와대 김기춘 실장, 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연루돼서 유가족들이 고발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거를 덮으려고 했다라는 은폐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사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검찰이 어떻게 밝혀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역 없는 수사가 정말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황 대표가 현재 제1야당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면 피고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4월 총선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해볼 수 있을 당연히 것 정치적으로 같아요. 영향을 미치겠죠. 네.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이 입증이 되면은 전혀 그건 총선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관여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검찰 수사라든가 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원까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한국당의 어떤 국민적 의혹은 불신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예를 들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은 검찰이 이렇게 외쳤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는 스스로 또 그것을 자인하는 꼴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이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뭐 패스트트랙 문제라든가 계엄령 문건 이런 부분들도 다 사실상 제대로 수사해야 될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상당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슈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마디로 듣는 한 줄 참견 시간이 마지막으로 마련돼 있는데요. 오늘 한 줄 참견은 유용화 교수께서 참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단장의 아픔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장이란 말은 이제 장자가 창자인데요. 예. 끈을 단자입니다. 예. 창자 끊어지는 아픔인 거죠. 이 부모의 아픔을 얘기하는 것인데, 과거 고대 중국에서 이제 진나라 시대에 총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한 병사가 양쯔강을 건널 때 이 새끼 어린 원숭이를 데려다가 배에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백리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새끼 원숭이 때문에 울면서.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어미 원숭이가 배에 탔는데 죽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동물도 이렇게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었는데, 이 세월호의 그 어린 학생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아픔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국가기구가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 이 단장의 아픔을 외면하는 그러한 국가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국가기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5년 7개월 만에 특별수사단이 출범하면서 세월호 의혹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는 내용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허윤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